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서울 공간 산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운전하고 다닐 때나 길거리 다닐 때 건물 좀 독특한데? 예, 저도 이거 예쁜데? 그래요. 막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들어오던 건물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곤 하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건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런 건물을 오늘 소개해드릴 것 같긴 네. 한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독특한 오피스 건물을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차가 많이 막힌 도로 중에 하나인데 한남대교 빠져나와서 네. 남산 제일터널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남동 프로젝트라는 건물인데요. 건축가 김산중 씨의 작품으로 건축주와 사용자를 고민한 게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심지어 운전자들이 어떻게 보일지 많이 고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만든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을 모두 고려한 그런 건물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과연 어떤 건물일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Ooh, you make me live. Whatever this world can give to me, it's you. You're all I see. You make me live now, honey.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first one. When things turn out bad, you know I'll never be lonely. You're my only one, and I love the things. I really love the things that you do. You're my best friend. Ooh, you make me live. I'm happy. You're my best friend. Ooh, you make me live. Oh, I've been wondering. 오피스니까 이제 평면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평면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왜냐면 보통의 이제 오피스 건물은 평면의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Whenever 되겠어요. this world is cruel to me, I got you to help me forgiv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first one. When things turn out bad, you know I'll never be lonely. You're my only one. 거기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얘기들이 그 건물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est friend. Oh, you're my best.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건물이 마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결이 치는 듯한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으면서 흰색 깃벌이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네. 상당히 모던하네요. 네, 건물이 참 묘한 형태이긴 한데요. 네. 정말 가끔 찾아가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건물이 뭔가 네. 들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하도 차가 막히니까 참 정차해 있으면 그냥 눈길이 가는 건물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요새 그 가우디가 또 한국에서 유행인데 가우디 제일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그 카사밀라의 그 약간 물길 치는 인면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은 그러네요. 이게 또 장식이 아니라 또 구조랑 인면이랑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맥락에서도 또 가우디의 건물하고 조금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눈길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독특한 건물이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 약간 각 잡고 있는 네. 굉장히 인공적인 딱딱 끊어지잖아요. 형태인데 이 건물은 굉장히 이게 자연의 형태를 담아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건물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건물에 눈길을 네.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죠. 이런 건물도 그렇고 네. 자연스러운 곡선의 흐름을 잘 살린 그런 건물들이 적잖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뭔가 이런 흐름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발전이 원인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뭐 3D 스캐닝이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또 뭐 BIM 같은 네. 기술들이 있기는 한데 또 근데 근본적으로는 또 건축가들이 항상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픈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제일 거스를 수 없는 게 사실 중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력을 거스르는 형태를 만들었을 때 아마 건축가들이 느낀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형태가 어떤 기능적인 동시에 또 구조적인 거라고 하면은 더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나. 창작의 즐거움이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 건물 보니까 그 도로 쪽으로 발코니가 네. 있더라고요. 아까 남자분 두 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네, 나누고 있던데 부러웠어요. 사실 그런 발코니가 있는 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비롯해서 공사비도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다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공간은 예.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아마 모든 건축주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아마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다 채우는 건물이면서도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건물은 건폐와 용적률을 모두 태우면서도 공사비가 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또 다른 건물과 좀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남동 프로젝트가 과연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절묘하게 채워 나갔는지도 알고 싶어집니다. 예, 보통 상세하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네. 오피스 건물의 경우에는 발코니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거의 용적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군요. 연면적에 다 포함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건축법에서 봤을 때 이제 이후에 확장할 거라고 이미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는데 한남동 프로젝트는 잘 들여다보면은 이 물결 치는지 들어 나가는 게 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 B 이런 리듬이라고 하면 네. 그 다음 층에서는 약간 한 모듈에 어긋나서 BA 이런 식이고요. 네. 그 위에는 다시 네네. AB로 들어가서 그거를 발코니 하나만 놓고 보면 어떤 발코니가 만약 튀어나왔으면 바로 위에 있는 발코니는 들어가 있고요, 살짝. 네. 그 위에는 발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각 발코니를 딱 두고 가상의 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3차원의 공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확장이 완전히 불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가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디자인이 훼손되는 게 사실 좀 언짢잖아요. 싫죠. 네. 그래서 확장을 방지하는 그런 맥락에서 건축가도 좋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뭔가 용적률 용적률에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것 같아서 네. 또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딱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뭐 다른 건축가들을 보면 이렇게 디자인을 완성해 놓고 공사비가 넘어가면 뭐 면적을 좀 줄인다든가 네. 아니면 재료주를 좀 저렴한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네. 그 건축가 김찬중 씨는 좀 그런 맥락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건물이 처음 디자인을 하고 지어지는 그 과정, 그 하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데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건축가의 그 사무실 이름도 더 시스템랩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뭐 건축비가 좀 많이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해주신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전의 작품을 좀 예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전 작품 중에 폴 스미스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건물 역시 그 콘크리트 곡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건물인데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곡면의 그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곡면의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네. 그걸 합판이랑 목재로 만들려고 하면 뭐 그 자체가 비용이 엄청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대신에 그 스티로폼 판이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스티로폼 판을 네네. 그 NC 절삭기로 잘라내서 한 장 한 장 자른 다음에 그걸 붙여서 거푸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컴퓨터 모델에 있는 수치 자체가 절삭기로 전송이 돼서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기도 하고요. 또 스티로폼 거푸짐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벼워서. 엄청나게 가벼워서 네. 뭐 운송비라든가 인건비 차원에서 또 절약이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건물 외에는 그 연희동 갤러리가 이 건축가의 또 대표작이긴 한데 그 코너를 보면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내서 미끈한 그 개구부들이 있습니다. 창이나 입구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또 보트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 FRP라고 하죠. 그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또 사용했다고 오, 합니다. 네, 특이하네요. 그러면 이 한남동 프로젝트도 그폴 스미스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스티로폼 거푸집으로 만든 건가요? 예, 원래는 뭐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남동 프로젝트랑 또 플래그십 스토어 차이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면이었지 않습니까? 꿀렁꿀렁한 면인데 네네. 여기는 약간 선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스티로폼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건축가가 한참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네. 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선박 디자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그 디자인을 보면 그 선체가 3차원의 공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네요. 일단 컴퓨터에서 먼저 이제 저 형태의 틀을 만든 다음에 용이한 크기로 이제 잘라내서 이제 먼저 철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 철판들을 다시 용접을 해서 하나의 이렇게 프레임 거푸집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거푸집을 만들 때도 그거를 몇 개의 유닛으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네. 전체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사비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간이기 때문에 네. 기간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 김찬중 씨는 그런 맥락에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움이 없는 건축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운 재료, 새로운 뭐 공정 또 계속 시도해보고 있고요. 비록 그냥 오피스 건물이긴 하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저희가 뭐 건축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와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속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도 눈길이 가고요. 또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네, 건물도 그냥 봐도 참 예쁘네요. 그러네요. 네, 갖고 싶습니다. 네. 서울 공간산책 오늘은 한남동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조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